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타짜3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타짜가 어떤 점에서 매력을 가진 소재인가 먼저 짚고 넘어가보죠. 타짜3를 바로 보실 분들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스킵하시고, 한가하신 분들만 저와 함께 하시죠. 물론 허영만 작가님의 원작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이 채널은 늘 그래왔듯 원작에 대한 언급은 어디까지나 원작이 존재한다 정도로 그치고 오직 영화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해보겠습니다. 전 타짜의 매력이 도박의 스포츠적 재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스톱은 명절 민속놀이고 포커는 10분이면 배운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다고 해도 도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범죄 영화 천국에 뭐 하나 터지면 재탕, 삼탕, 마라탕까지 끓여대는 한국에서 타짜를 제외하면 2003년 올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는 아니겠죠. 해외 영화로 폭을 넓혀봐도 도신처럼 도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 도박에는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클리셰 장면이 있는데, Only had 4 girlfriends in my life, and it was all to him. I guess every one of those girls was fucking a guy named Jack. 我4條女，開嚟見我。你唔好彩啦！ 이런 도식화된 장면은 도박의 룰을 몰라도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한 장면이죠. 특히나 타짜는 고스톱이나 포커의 스포츠적인 재미보단 승부 한두 판으로 큰 돈을 얻거나 잃으며 갈리는 희비, 엄연히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승부의 세계지만, 이름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배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해머 갖고 와. 엄정한 규칙보단 배신과 협잡이 난무하는 그 주먹구구식 생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도박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중요한 건 패와 승부가 아니라 거기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타짜 1편이 원작에 비해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로 제작된 점이나, 도박보단 다른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갑니다. 하나는 전체 시나리오의 큰 줄기가 되는 고니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순박한 쓰레기였던 고니가 훈련을 거쳐 돈을 벌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머리를 써야지. 안타는 쓰레기로 진화한 끝에 그저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고 싶었을 뿐인 아귀를 사기로 낚는 모습은 묘한 쾌감을 줍니다. 둘째는 주변 인물들의 인간 군상입니다. 건이야. 예? 담배 하나 질러봐. 예. 전 타짜 1편을 특별하게 만든 1등 공신은 이 주변 인물들에 있다고 봅니다. 기초가 될 만한 캐릭터와 인간관계를 제공한 원작에 찰진 대사를 잘 뽑기로 유명한 대사장인 최동훈 감독. 명장면이야 수도 없이 많지만 그보단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 더 감명 깊었는데요. 도박하는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 나 끊을 거야. 진짜로요? 아,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뭐 지금도 하고 있잖아. 진짜로 끊을 거. 계산서에다가 얼마 썼어? 150. 미쳤나봐 기집애. 그거 우리 40만 원짜리잖아. 12시 넘었는데 따로 받아도 돼. 건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말이 들어와서 그래. 며칠만 더 들어갔다 와. 나 2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그런데 들어가? 손이 근지러워서 살 수 있겠니? 자르라. 집에 가야지. 다 때 되면 남들이 알아서 잘라줄 거인지 그거 그냥 놔둬라. 짧은 대화만으로도 인물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죠. 하다못해 정말 잠깐 등장하는 단역마저도 이 돈이야? 예. 처음 보는 상대에게 반말을 하고, 돈이 이 새끼 출세했네. 주방장 옷을 입고도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고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 누나 이거 내가 세볼게. 돈을 세보겠다며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 등 채 10초도 되지 않는 찰나에 인물에게 뚜렷한 색을 부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 연기요? 뭐 한국 영화에서 언제 연기가 나빴던 적이 있나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나를 왜 버리는 거냐고! 나한테 관심 있어요?
관심이요? 아니거든요. 이련 있었네요. 아니거든요. 나를 왜 버리는 거냐고! 이련 나를 왜 버리는 거냐고! 나를 왜 버리는 거냐고! 타짜2의 경우 원보다 못한 퀄리티로 혹평을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2병에 2만 원인데 4병 하시면 5만 원에 드릴게. 오, 누가 특별하니까. 2병에 2만 원인데 4병 하시면 5만 원에 드릴게. 왜 2병에 2만 원이 4병에 5만 원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왜 멋있는 게 되는 걸까요? 금메달 리스트도 아닌데 100만 불짜리였던 추원이의 다리와 함께 영화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타짜2의 경우 타짜1의 공식을 따르고 있긴 합니다. 함대길은 너무 빨리 세상에 때가 묻었고 요거는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그렇지. 친구랑 싸우지 말고. 그래. 편식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순수했으며 야, 신아. 장동식한테 탄 바꿔준 게 그 짤이라고. 시련과 성장을 거친 끝에 사랑과 돈을 얻고 끝내는 도박판에서 손을 털어버리는 클래식한 성장형 주인공입니다. 치마 짧은 여자는 안 믿어요. 장 사장님, 보자 아니에요? 주변 인물들도 아귀, 고광렬, 오사장, 장동식, 허광철, 짜리, 유령 등 1편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다채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주인공은 성장하고 주변 인물들도 다양하지만 영화의 톤 앤 매너는 현실적이고 처절한데 반해 대길과 미나는 영화의 분위기와 너무 따로 노는 캐릭터란 거죠. 대길과 미나가 만나는 첫 장면부터 살펴보죠. 아이고 지지 맞아. 또 개강하셨구만. 오우야. 이런 첫 만남을 시작으로 잘못 봤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맞네 이쁜 거? 풋풋한 고백 이후에 너 진짜 이름이 뭐야? 허민아, 어미나 사랑해. 고맙다. 아 잠깐만. 마침내 절정에 이르고 내 목숨 네 건데 내가 어딜 가겠냐? 너 무조건 지는 거 몰라? 네 눈만 볼게. 여기서 우리 같이 나가자. 사랑이 완성됩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갈게요. 잘생겼고 예뻐요. 정정당당히 승부에 이기고 그 한많은 인생이 담겨있는 차용증을 담뱃불로 쓰는 거 정말 멋있죠. 근데 딱 한 가지, 별거 아닌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겉멋이 들었다. 예. 애초에 작품 전체가 로망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도 위화감이 없는 분위기 정도는 깔아주거나 작품의 성향에 따라 겉멋, 허세도 충분히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짜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1편은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2편도 함대길과 허민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상당히 어둡고 쾌쾌합니다. 이 영화 장기 기증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서류 작업부터 하시죠. 근데 사장님, 임산부는 애를 낳고부터 값이 매겨지는데. 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이 윤관을 당하거나 피와 살이 난무하기도 하죠. 이것과 잘못 봤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맞네 이쁜 거? 이게 조화를 이루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호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곽철용도 순정이 있었고 1편도 고니가 순정을 찾아가는 내용이지만 작품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만큼 적절한 선을 유지한 데 반해 타짜2는 분위기 조율에 실패했고 그 때문에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타짜3, 지금부터 타짜3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영화는 짝규의 죽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주인공 도일출의 등장. 습관이 있어요, 형님이. 리듬이 달라요.
일출은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부에 잘 집중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줘봐 저 새끼들 좀. 공부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다. 어차피 메울 수 없는 차이라면 차라리 똑같이 카드 7장 들고 치는 노름이야말로 훨씬 평등한 기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책상 앞에 앉아봐야 공부가 될 리만무하죠. 개인적으로 여기까진 굉장히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타짜는 소재 특성상 주인공이 사기꾼일 수밖에 없고 사기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성장형 주인공만한 게 없으니까요. 공감대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주인공의 행동 원리, 즉 동기인데 고니에 비해 함대길은 이 부분이 약했죠. 이게 이루어져야 관객은 주인공을 응원하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고 작품에 몰입하게 됩니다. 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갑질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즘 같은 시대에 똑같은 조건으로 승부를 치르고 그렇게 딴 돈으로 신분 상승을 꿈꾼다는 이야기는 전형적이지만 그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좋은 소재죠. 그렇게 이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야, 뭐 저요? 밥 먹으러 갈래? 밥이요? 배고파. 마돈나를 만나며 영화는 10분 만에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투박하다. 따뜻하고. 이런 손은 노름 못해.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쪼물딱거리는 고전적인 성희롱 끝에 사라지는 그녀. 일출은 그녀의 지압 실력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지만 그녀는 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벤츠에 부딪혀 문짝값이 얼만 줄은 아냐며 호통치는 사내의 조수석에서 말이죠. 엠마! 너 이 문짝 하나 얼마인 줄 알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만해.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라며 호탕하게 웃는 사내. 그리고 문짝 얼마냐니까? 이 씨야? 깽판을 친 일출의 진짜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기면 나랑 데이트합시다. 헤헤이, 했어. 이런 어린 놈의 새끼들. 판돈은 일출이 그동안 도박판을 돌며 모은 전 재산인 1,000만 원. 정계상 털릴 타이밍이고 당연히 짤짤 털립니다. 너 내가 여기서 이렇게 X들 몇 명이나 본 줄 알아? 이거 아니야! 결국 사채까지 써가며 복수를 시도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초반부가 끝납니다. 식당이라는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돈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겠다는 도일출이 정말로 화면으로 보여드린 국밥 한 그릇 먹은 사이인 마돈나를 위해 모아온 돈을 다 털고 사채까지 쓰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긴 어렵지만 불확실한 베팅에 거는 게 도박꾼이고 아직 어린 친구니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봅시다.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눈높이 교육을 받던 일출 앞에 존 레논이 등장합니다. 그 노름꾼 손가락을 자르면 돈은 어떻게 갚으라고? 니 아는 사람이가? 어릴 적 일출의 아버지인 짝귀에게 빚을 좀 졌다며 흔쾌히 1억을 쾌척하는 존 레논. 그의 별명은 애꾸입니다. 의심은 해봤어? 돈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의심이죠. 할 거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예? 아, 정말요? 누군데요? 너 내가 여기서 이렇게 X들 몇 명이나 본 줄 알아? 이거 아니야! 그니까 이 털보가 공사를 했다. 공시생한테 1,000만 원 뜯고 사채 한번 먹이자고 잘 굴리던 도박장까지 접어가며 전문 타짜까지 불러놓고 작업치는 방식이라는 게 적절한 여자를 시켜서 국밥을 먹고 적절한 타이밍에 벤츠랑 박아서 적절한 멘트로 도발을 한다. 그마저도 전적으로 도일출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발적으로 달려들 거란 소한 확률에 걸고 아따 이거 맘 잡고 살려고 그렇게 별 와, 이 정도면 뭐 모리어티 돌고 가겠어? 후, 그래요. 뭐 짝기한테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뛰지 마. 319만 얼마? 3,000원 새끼야. 그냥 일출이 몹시 안 입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그렇게 복수를 하겠다며 다시 찾아온 일출에게 애꾸는 땡땡이 원피스 여자 보이냐? 예. 너 저 여자랑 한번 할래? 착한 생각, 착한 생각. 한 번 입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지금 나가서 얘랑 한번 하고 올 수 있겠어요? 네.
아이 농담이야. 저게 사람처럼 보이냐? 도박에 빠지면 영혼을 잃는다. 그런 말로 일출을 말리다가 결국 실력 좀 보자며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는 아 몰라 빨강 씨. 넘버 19. 제목이 타짜인 이상 당연히 일출이 이기는 이 재미없는 승부 끝에 타벤져스가 결성됩니다. 네, 팀을 짜요. 이 가뿐아 어쩔? 자, 일단 쭉 보면서 이게 왜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미인계, 제비족, 훈수꾼, 존 레논, 공시생. 뭔가 막 다양하고 화려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이 멤버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역할 배분이라도 가능한 건 미인계 한 명뿐이고 결국 타짜 1, 타짜 2, 타짜 3, 타짜 4거든요. 도박하는데 뭐 폭탄을 설치할 거야? 카체이싱을 벌일 거야? 인원 나눠서 적당히 짜고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첫째로 하이스트 무비는 가볍게 보는 팝콘 무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화려한 배우와 볼 것들로 꽉꽉 채워서 속도감 있는 전개로 밀어붙이는, 볼 때는 재밌었는데 보고 나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르죠. 왜냐? 그거라도 없으면 이경영 배우 나와서 미간 한번 찌푸려주시고 새끼 담당 여배우 한 명, 난 사람을 믿지 않아 하는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어깨 한 명, 방구석 골방에서 멋들어지게 타이핑하는 해커가 오케이! 선수 입장! 이러는 클리셰 떡칠만 남거든요. 자 선수들 입장하세요. 방구석에서 저게 되면 뭐하러 은행을 텁니까? 계좌이체하면 되지.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 많아요. 심지어 이런 전문가 장면들은 하이스트가 아닌 장르에서도 많이 채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영화에 관심이 있는 관객이라면 이런 설정만으론 흥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걸 메인 플롯으로 삼겠다면 전문가를 모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상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음악이라는 요소를 활용한 베이비 드라이버는 특수한 사례지만 폭탄, 드릴, 신기한 첨단 장비 혹은 마술 트릭까지 등장하고 예상 못한 변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이유가 다 그런 전형성에서 관객의 눈을 돌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클리셰가 자꾸 눈에 밟히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 도박이라는 특성상 타짜3는 시도할 수 있는 패가 너무 적습니다. 다른 하이스트 무비라면 도입부의 코미디에 불과할 사기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둘째로 이 긴장감 없는 장면으로만 30분을 허비하는데 이 때문에 도일출의 캐릭터를 보여줄 시간을 잃게 됩니다. 1편과 2편엔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근데 숙소 저기 유압 슈퍼 가가지고 새 걸로 하나 사. 정말 따지도 않았는데 뭐 급해갖고 그렇게 전화까지 다. 3편도 마찬가지로 스승인 애꾸가 등장하죠. 자, 그럼 애꾸는 어떻게 일출을 훈련시킬까요? 애꾸와의 어떤 에피소드도 없이 거의 30초간 골방에서 손기술 연습하고 달리고 손기술 연습하고 달리고 이걸로 퉁쳐버립니다. 아무리 체력이 있어야 정신력도 있다지만 그 30초마저 클리셰로 채우는 이 극한의 가성비. 사람이 너무너무 검소해. 백결전생 후손이신가? 변화는 좋습니다. 시리즈라고 굳이 전작을 따라가야만 좋은 영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이스트 시퀀스를 빼고 보면 타짜3는 전작들의 영향이 지나치게 많이 느껴지는 영화예요. 이 벤츠 아저씨 별명이 마귀입니다. 마귀. 아귀, 짝귀, 마귀. 오로지 전작들의 후광을 받기 위해 창작한 캐릭터고 신체 훼손이 유독 잔인한 것도 타짜 시리즈의 특색이죠.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라기보단 그냥 적당히 후광 좀 받으려고 만든 영화로 너무 똑같으면 욕먹을 테니 티 안 나게 다른 것 좀 쓱까볼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물 묘사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타짜 시리즈에서 인물 묘사는 확 줄여버리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건 중심의 전개만 늘어놓았다는 건 영화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니까요. 그렇게 극한의 완급 조절을 보여주시며 마침내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이 여짝이 바로 서울선 타짜들이여. 과부가 돼서 부동산 투자하러 온 마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사치던 호구에게 듣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
그 건물 안 올라가네. 요거까진 일방적인 호구였던 인물에게 흥미를 더하는 재밌는 설정입니다. 서로 빼앗고 뺏기는 일종의 먹이사슬인 셈이죠. 그런데 그 돈 빼요. 저 영감 우리가 수술할 거야. 그러니까 돈 빼. 투자할 거면 다른 데다 하시고. 이건 영화를 조져버리는 설정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고 도일출이 빨래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귀와 연관이 있고 딜러를 맡았던 마돈나도 당연히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는 것도 모자라 팀원들까지 다 배신한다고?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비판하면 꼭 원작에서도 둘이 좋아하고 마돈나가 배신하는데 원작도 안 보고 막 던지냐? 라고 하실 텐데 타짜3는 주인공과 몇 명만 빼면 원작이랑은 크게 다른 전개로 가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영화는 영화 한 편만 봐도 이해가 가야 하는데 영화상에 등장한 묘사만으론 이 둘의 관계가 납득이 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분량이 적은 여주인공에게 공사를 당함에도 그녀에게 남주가 치명적으로 홀린다는 전개는 이 편의 함대길과 허미나의 로맨스를 재현하는 모양새인데 불나방 같아 보이는 이 둘의 관계도 이것보단 개연성이 있었거든요. 허미나는 첫사랑이었고 그녀에게 홀려 비록 장기 하나 떼이지만 허미나는 장동식에게 빛으로 묶인 상태였고 후에 대기를 찾아와 그 사실을 알려주며 돈까지 지어줍니다. 잘 만든 연출은 아니지만 최소한 둘 사이에 뭔가가 흐른다는 묘사는 있어요. 무엇보다 대길은 거창한 대의명분도 없고 초반부터 그냥 가족과의 연이 끊깁니다. 이 친구는 폼나게 성공하고 싶을 뿐이고 그 기준이 돈이었다 허미나가 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모하게 돈 싸들고 찾아와 자기 손까지 찍는 게 이해는 갑니다. 단지 타짜일이 너무 잘 만든 작품이고 로맨스가 사건에 끼치는 영향이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괴리감이 들 뿐이죠. 근데 이건 아무리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노력해도 돈으로 신분 상승하고 싶다며. 그래서 식당이라는 어머니까지 속여가며 도박판 전전한 거잖아. 너 잘하고 있지? 되게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마. 심지어 홀로 일출을 키워낸 어머니가 강조하는 정신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약속하고 지키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도일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이, 그래도 그렇지 부모를 어떻게 그래요? 네가 걔 후레 자식이라니까. 가뜩이나 빈약했던 캐릭터 묘사와 동기마저 깡그리 무시되니 얘가 뭘 하든 감정이입이나 흥미가 동하기보단 답답함만 몰려올 뿐입니다. 일출의 배신으로 온 팀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 번만 줄 수 없겠니? 뭘 줘 이 병신아. 주인공이 이 꼴인데 팀원은 어떻겠습니까? 껄떡쇠 개그캐 역할을 맡던 까치는 너는 같이 가지. 빨리 가라고 씨발. 갑자기 순정마초가 됩니다. 첫 대면 이후엔 이 둘 사이에 일절의 러브라인조차 없었으니 이랬던 양아치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밥 다 줘놨는데 남의 아가리 쳐놓을래? 왜 이렇게 변했는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일출은 내가 오늘 서천 물맛 한번 제대로 보여줄래니까. 요렇게 구출되고 자, 다음부턴 포로를 잡을 때 한무더기로 왔으면 가장 위험한 이송 중에도 같이 이동하기로 해요. 의식을 찾은 뒤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묻는 일출에게 갑자기 애꾸가 자신의 과거사를 들려줍니다. 용서. 마귀란 자가 있었다. 싸늘하다. 머리에 불길한 예감이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인법 화투 수리검. 그는 침착하고 잔인한 마귀의 화투 수리검에 당해 애꾸가 된 거고 다음 화투엔 뚝배기라도 깨질까 두려웠던 그는 스승인 짝귀를 배신하게 되었다. 배신을 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일출을 거두어 준 것이다. 복수하려면 지금 하라는 애꾸를 뒤로 한 채 일출은 떠납니다. 까치는 여전히 일출의 배신 때문에 잡혀있지만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미 영화가 개판인데.
살아 돌아가면 인간적으로 한번 주라. 그래 뭐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